안녕하세요. 버터비 박선생입니다. 오늘 그 세 번째 창업 가이드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우선 보통 어떤 과정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지 그런 일반적인 공방 창업 절차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공방 창업의 절차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사업 아이템을 결정을 하시고 부동산 계약 및 인테리어들 바로 진행을 하시죠. 그다음 이제 영업신고나 사업자 등록 같은 것들을 마치시고 집기나 물품 등을 구입하셔서 다 채워주신 후에 이제 최종 점검 후에 보통 오픈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는 없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지인을 통한 판매 기간을 지나면서 급격한 매출 하락을 겪기도 하시고 설상가상으로 진짜 근처에 경쟁업체까지 등장을 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좀 메뉴를 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가격을 내리게 되거나 보통 이런 수준을 밟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좀 들어본 얘기 같으시나요? 사실 이거는 제가 겪었던 얘기고요. 사업 아이템을 이제 결정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뭐 상호 결정 정도와 함께 뭐 어떤 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는 정도? 예를 들면 나는 뭐 땡땡 마카롱이라는 가게를 하고 싶다. 라고 출발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 자리 알아보고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하시는데요. 사실 이 부동산 계약이라는 그 도장을 찍기 전에 선행되어야 하는 이 사업 아이템 결정에는 생각보다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다루게 될 이번 영상의 창업 가이드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우리 도장 찍기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준비합시다. 이겁니다. 이거는 진짜 별표 5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도장을 찍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아마 필수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거는 이제 뭐 로고 디자인 그리고 이제 상호 네이밍이 들어가겠고요. 상표 등록으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블로그나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카오 플러스 등 그런 마케팅 채널 개설 정도가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홈페이지나 온라인 강의 플랫폼 아니면 네이버 광고나 스마트 스토어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는 등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을 좀 추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은 필수 사항 중에 네이밍, 가게 이름 정하는 방법과 로고 디자인 그리고 상표 등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많은 내용 전달해 드리려고 하니까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네이밍, 상호 정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미래 이런 결혼식을 꿈을 꾸는 것처럼 이제 첫 사업장을 꿈꾸는 예비 대표님들 중에서는 이미 상호를 미리 예전부터 결정해 놓으신 분들도 물론 계실 것 같아요. 네이밍에 무슨 정답이 있겠냐마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 중이시라면 오늘 꼭 참고해도 좋을 3가지 꿀팁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중에 첫 번째는 무엇을 하는 곳인지 알아보기 쉽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희 이름 버터비라는 뜻은 버터라는 영어랑 비, 동사 하다라는 뜻에서 버터로 만든 모든 케이크라는 걸 표현을 하려고 한 그런 네이밍인데요. 이렇게 딱 봤을 때는 제과점이라는 느낌이 잘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뒤에 베이킹 스튜디오라는 서브네임을 함께 넣어서 만들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베이킹 스튜디오라는 말을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지만 제가 오픈할 당시에는 스튜디오라는 것만 보고 사진관으로 오해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실제로 홍보가 잘 된 건지 바로 옆에 진짜 사진관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요. 아무튼 감사하게도 지금 이제 사업 9년차가 거의 가까이 되는 지금은 버터비라는 이름만으로 검색해 주시는 분들의 유입도 많아서 이제 베이킹 스튜디오라는 단어 거의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듯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무슨 분야인지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을 함께 가져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간판은 2번 다는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책 하나 가지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백종원 선생님의 장사이야기라는 책인데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 되도록 영문 표시가 쉽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 마케팅 채널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많이들 활용을 하고 계시는 추세죠. 저희 상호를 BEO, TEO, BI 이런 식으로 소리 나는 대로 만약에 표기를 하게 됐다면 아마 단번에 읽기는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유튜브 핸들 기능도 나와 있잖아요. 또 혹시 또 여러분의 사업이 크게 확장이 돼서 또 해외 강연을 하거나 또 외국인 팔로워가 더 좋아하는 그런 컨텐츠가 될 수도 있으니 영문 표기뿐만 아니더라도 그런 발음까지 신경 써서 또 만들어 주신다면 보다 좋은 네이밍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도서관님의 책인 유튜브 신에서도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 검색창에 직접 확인해 보기입니다. 내가 찜해뒀던 그 상호가 만약에 이미 존재하거나 중복 검색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이따 상표 등록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네이밍 중에서도 특히 이제 지역명을 딴 상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 플라워, 제주 공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케팅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검색량 대비 이제 노출이 잘 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표 등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보라곰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검색을 하실 때에는 그 상호명이 일단 먼저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사 업종에 내가 원하는 상호가 이미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나랑 똑같은 브랜드로의 사업을 시작을 해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고, 또 다른 경쟁 업체가 먼저 선 등록한 후에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또 간판을 내려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정말 힘들게 번 돈을 합의금으로 다 쓰지 않기 위해서라도 요 상표 검색은 꼭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표 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마크인포에 따르면 연간 9,420명이 상표 등록을 안 해서 가게 이름을 뺏긴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 예전 MBC 무한도전의 그 토토가나 아니면 자이언트 펭수처럼 선점 승인 무효 사례라고 해서 다시 소송을 통해서 그 권리를 되찾는 경우도 있지만, 사후 약방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100번 나으니까 상표 등록은 한번 꼭 검색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사업자 등록이랑 그 창업에 있어서 상표 등록이 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상표 검색은 꼭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 예전 저희 그 플라워 강의를 해주시던 강사님의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이후에 동종업에 같은 상호 꽃집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가지고 사이트 개설이나 그리고 도메인, 그런 검색 반영 등에서 여러 가지 곤란했던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상표 등록 조회를 대행해준다는 업체 광고들도 보이는데요.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 사이트에 방문하시면 누구나 무료로 상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유료 이런 거 하시지 마시고요. 유사 업종, 유사 상표 검색도 다 반영을 해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귀찮더라도 내 자식 이름 짓는다는 생각으로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표 출원에서 등록까지는 1년 정도가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상호가 결정이 됐다면 로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희 로고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버터비는 한 400만원짜리 상당히 고가의 업체와 그리고 3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저렴한 재능 플랫폼을 이용해서 두 군데 의뢰를 한 경험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원하는 방향을 결정을 한 후 의뢰를 해야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로고에 대해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제 경험담을 좀 같이 공유를 드립니다. 로고 디자인에 맞는 이제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예를 들어 베스킨라빈스 하면 떠오르는 색상,
있으시죠? 이렇게 네이밍만큼 중요한 게 그 사업장이 갖고 있는 대표색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재과 교육 부분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대표색인 약간 파란색 계열, 남색 계열의 색깔을 메인 컬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색깔을 정하실 때에는 팬톤 넘버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인쇄를 할 때나 로고, 스티커 제작, 간판 제작 등을 하실 때에도 정확한 색을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추천드릴 책이 하나 있어요. 이랑주의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심벌 마크 로고 속에 있는 파이핑 팁 깍지 모양은 사실 플라워 케이크에서 출발한 특허 디자인 깍지의 형태를 따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별건 아니지만 로고 제작에도 좀 숨겨진 스토리가 있다고 하면 고객분들한테도 좀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의 그런 로고 디자인에도 특별한 스토리를 담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나 대략적인 윤곽이 어느 정도 그려지셨다면, 그리고 약간의 센스만 있다면 무료 로고 제작 사이트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일단 장점은 내 마음이 그때까지 계속 바꿀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로고 제작 무료 사이트 주소는 저희 그 댓글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로고 디자인까지 마치셨다면 같이 이제 시작하면 좋을 부분이 바로 이제 창업 관련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건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 경험이 없는 예비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이라든지 교육, 전담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보통 연초에 많이 모집들을 하고 있으니까 사이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부동산도 이제 슬슬 둘러보기 시작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그런 공방, 수공예 공방들과 달리 저희는 영업신고가 필요한 그런 재가 공방이기 때문에 공간 없이는 이제 오픈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이 필수 조건이게 되는데요. 가끔 보면 콩나물 쇼핑 같은 그런 소액 지출에는 합리적인 쇼핑을 하시다가도 이런 큰 가게를 얻어야 될 때에는 더 이상 매물이 없다. 이런 말에 따라서 되게 쉽게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도에는 매물이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는 제가 정보들을 다시 한번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블로그도 시작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포트폴리오를 우선 만들어야 된다는 것들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인스타그램이 대세인 현 시점에서 굳이 블로그를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블로그를 잘 활용을 하시면 따로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다양한 광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회수나 상위 노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글쓰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육 공방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보다는 네이버 검색으로 유입이 더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특히 교육 쪽에 좀 중점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블로그 개설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혹 글솜씨가 없다는 이유로 글쓰기를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포트폴리오 그 사진을 찍는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너무 완벽하게 시작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실행만 늦어지게 됩니다. 세상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정말 첫 포스팅을 저 어떻게 썼는지 정말 여러분들의 용기를 끌어올릴 박 선생의 포스팅이 오븐앤조이 카페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못난 글과 사진도 이 기록이 또 힘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또 하기도 하니까 언젠가는 기록의 힘이 또 필요해지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도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